자, 첫 번째 문제 읽어봅니다. 가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가의 우수리스크 거주지, 연해주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이 건물은 연해주의 한인사회에서 명망이 높았던 독립운동가 가가 거주했던 곳이다. 그는 1909년 대동공보 사장으로 취임하였으며 1911년 관업회를 조직하고 관업신문을 발간하였다. 1918년 전로 한족대표회의에서 이동희와 함께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렵다. 이런 문제는 속어법으로 전상 풀어줘야 되는데요. 최재형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통 한국사에서 잘 다루지 않는 인물입니다. 한국사에는 이렇게 특별하게 한 명씩 이렇게 다루는 인물들이 있어요. 반복성이 높으면 괜찮겠지만 높지 않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거의 만점방지용 문제 비슷하게 던져줬네요. 한번 읽어봅니다. 1번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를 지원하였다. 일단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최재형이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를 지원하였다. 근데 굉장히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거법으로 풀어봐요. 2번 숙모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근영에 대한 내용인데요. 숙모학교도 그렇게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멕시코에서 설립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3번 읽어봐요. 의열단의 활동 지침인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하였다.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이죠. 신채호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조선혁명선언. 그리고 의열단 하게 되면 김원봉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4번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준비하였다. 하와이에서 박용만이 만든 거죠. 이건 4번은 굉장히 반복되는 선지입니다. 5번 신한청년단을 결성하고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하였다. 김규식을 참석시키죠. 아이고, 김규식을 참석시킵니다. 신한청년단, 그 중국 쪽에 있던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3, 4, 5번은 굉장히 잘 나오는 기본적인 선지인데 2번도 굉장히 어렵고 2번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중에서 이제 좀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수험생이 많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문제예요. 이제 3, 4, 5번은 굉장히 반복되고 있죠. 숙모학교, 멕시코, 이근영까지를 알아둡니다.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보여요.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읽어봅니다. 가다를 발표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는 순서 맞추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부터 읽어봐요. 지금부터는 국내외 공사 문제에서 개국기년을 사용한다. 과부가 재혼하는 것을 귀천을 막론하고 본인의 의사대로 하게 한다. 공노비와 산노비에 관한 일체법을 혁파한다. 그럼 1차 가부개혁에 대한 내용이 되죠. 자, 나를 읽어봅니다. 이번 단발이 나왔네요. 그럼 태, 건, 단 이렇게 외우고 있죠. 을미개혁. 또 오른쪽에 한번 정리를 해봐요. 을미개혁 하게 되면은 태양력을 사용했고 건양 그리고 단발령이 되고요. 1차 가보개혁 하면은 군 공연 과실은 개과팔이라고 그리고 그냥 눈으로만 익히자라고 했습니다. 2차 가보가 더 중요하다. 2차 가보 하면은 홍교사가 지린다. 홍교사 7, 2, 3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1차 가보 1차 가보개혁에 대한 내용이고요. 나를 읽어보면은 을미개혁에 대한 내용이죠. 다를 읽어봐요. 원수부는 국방과 용역에 관한 군사에 관한 각항의 명령을 관장하며 특별히 세운 권한을 가지고 각 부대를 지휘 감독한다. 모든 명령은 대원수 폐하가 원수부가 나왔으니까 뭐예요? 광무개혁과 관련된 대한제국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순서야 가나 다가 되죠. 이 내용만 알고 있다면 그리고 원수부를 모르지는 않겠죠. 그래서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점수는 3점이나 되네요. 다음 문제 보죠. 다음 문제 읽어봅니다. 가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또 순서 맞추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읽어봐요. 이완용 등의 역적을 처단하라는 상소를 올리고 임병창 등과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어요. 최익현이죠. 최익현의 제자 임병찬이라고 했습니다. 태인하면 이제 전라도 태인이 됩니다. 이완용 하게 되면 뭐예요? 을사득약과 관련된 1905년과 관련된 그런 인물이 되고요. 이 이후에 오적 암살단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을사의병이 일어나게 되죠. 최익현이라든지 신돌석 그리고 민종식도 기억해 두자. 이름을 한번 적어 놓을까요? 신돌석하고 신돌석도 나오긴 나오는데 신돌석보다 민종식이 홍주성을 점령했다라는 내용이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최익현, 신돌석, 민종식 하게 되면 1905년에 을사의병이 되고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도끼를 들고 대궐 앞에 엎드려 개항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어요. 강화도 조약 직전에 이제 반대를 한 거죠. 지부복걸 척화의 소 해가지고 도끼를 메고 가서 개항에 반대했다. 개항 반대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거 1876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옆에를 또 볼까요? 일본의 간섭하에 추진된 개혁에 반발하여 이를 주도한 박영효, 서광범 하게 되면은 가보 2차 개혁이 되게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옆에다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1차 가보 개혁에서 군국기무처 중심으로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흥선이 3번 등장한다고 했는데 세 번째 좀 추접스럽게 등장한다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이 2차 가보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여기 나온 이 박영효나 그다음에 서광범 등을
참여시키게 됩니다. 이 인물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이 전에 이제 급진계합파가 갑신정변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김옥균하고 여기 나오는 박영효하고 서광범 등이 이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일본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일본에서 다시 오라고 해가지고 갑오 2차 개혁을 중심으로 한 거죠. 거기서 이제 흥선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이쪽은 이제 잃어버리고 이렇게 실시를 한 게 2차 갑오 개혁이에요. 그래서 뭐 1차냐 2차냐 박영효 서광범 가지고 이거를 모른다 손 치더라도 어쨌거나 뭐 94년 95년에서 갑오개혁 을미개혁이 헷갈린다고 하더라도 이때가 되죠. 그래서 그건 뭐 헷갈려도 문제를 풀 수가 있는 정도가 나왔습니다. 나가 제일 빠를 테고 을사득약은 1905년이기 때문에 나 다음에 다 다음에 가, 나 다 가가 되죠. 나 다 가, 나 다 가 하면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참고로 외워놓으면 좋겠어요. 박영효, 서광범 하면은 2차 갑오개혁 때 일본에 있다가 얘네를 불러들여가지고 2차 갑오개혁을 추진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읽어봐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인물사 문제가 나왔네요. 박교수, 요경석은 뭐 관계없는데 이렇게 나온 것 같고 가 하면 문과의 급제함 2차 수신사 하게 되니까 우리 김홍집에 대한 설명이 되죠. 국내 조선 책략을 가져와 가지고 이 영향으로 조미 수호통상조약이 체결이 됐다. 한성조약 체결 당시 전권 대신을 맡았다. 아관파천 후 성남 군중에게 살해되었다. 이것도 이제 김홍집이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아관파천을 해버리니까 내각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고종이 러시아로 도망가 버렸으니까. 근데 김홍집이 그래도 고종을 한번 자기가 보고 말은 나눠야겠다라고 그냥 갔다가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갔다가 잡히죠. 잡혀가지고 뭐 살해됐다. 말 그대로 맞아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홍집에 대한 설명을 골라주면 됩니다. 1번 총리 대신으로 갑오개혁을 주도하였다 하면 뭐 옳은 설명이죠. 근데 이제 좀 맹점이 있는 게 김홍집이 이제 총리 대신이자 그 영의정이었어요. 영의정이었기 때문에 내각을 구성할 때 항상 김홍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김홍집은 왜 계속 들어가 있는가 그러면 자리가 제일 높은 자리니까 그렇죠. 이번 배달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양기탁에 대한 반복되는 쉬운 선지입니다. 3번 서양의 과학기술을 정리한 지구 전요를 저술하였다. 최양기에 대한 내용이죠. 우주를 같이 홍대영하고 같이 우주를 좋아했던 사람. 최양기는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네요. 한능검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전근대사하고 근현대사를 선지를 섞어 놓습니다. 4번 강화도 조약 체결의 전말을 기록한 심행일기를 남겼다. 이건 뭐 생소한 선지가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선지예요. 강화도 조약은 신원하고 이제 구르다 사이에서 체결이 되는데요. 신원이 기록한 거, 강화도 조약 체결의 전말을 기록한 심행일기. 이거는 어느 정도 중요한 선지다. 반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선지입니다. 5번 유학생과 기술자들을 이끄는 영선사로 청에 파견되었다. 청에 있는 기기국을 보고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기기창을 설립을 하죠. 김윤식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때 영선사로 이제 청에 파견이 됐잖아요. 이후에 이제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모군란 때 이제 청군이 개입을 하죠. 그때 개입한 루트가 영선사로 파견되었던 김윤식을 통해서 청 쪽에 이제 부탁을 하게 되죠.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이지 않았을까? 모른다고 해도 속어법으로도 충분히 푸는 그런 문제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마지막 문제 읽어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배경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요즘은 공주, 전주 등에도 장이 열리면 청상인들이 물건을 팔러 온다고 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청상인들의 내륙 진출과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다네 청상인들에게 상권을 빼앗긴 조선 상인들이 많다더군. 그럼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거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의 효과로 임재상에서 제물포조약. 제물포조약은 일본 공사관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 군이 들어온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일본 군인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이건 뭐예요? 청의 상인들이 내륙에 들어온다. 그래서 임재상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요. 딱 한 번 나왔지만 뭐 참고로 청에서 뭐 멜렌도르프나 아니면 마제창 같은 그 외국 청에서 파견한 고문들이 또 이모군란을 기점으로 들어왔다. 이건데 뭐 한 번밖에 안 나와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상민, 수륙, 무역 장정 때문에 청상인이 내륙에 들어와가지고 조선의 상인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지 한번 읽어보죠. 일본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08년도에 생겼는데 설립된 과정을 정리한다. 이제 러일 전쟁 중에서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보안회가 저지시켜가지고 저지시켰나 싶었는데 그 이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죠. 그 이후에 나석주가 1920년대에 폭탄을 던져버립니다. 그게 동양척식 주식회사고요. 이번에 회사 설립을 신고제로 변경한 목적을 살펴본다. 우리 일제강점기 가면 배우겠지만 이제 1920년에 신고제로 바꿔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다. 이용은 뭔가 이유가 뭔가 그러면은 일본에서 자본가들이 진출을 더 할 수 있게 쉽게 만든 거예요. 신고만 하면 되게.
자, 3번 읽어봅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이유를 살펴본다. 을미 사변이 일어나고 을미 개혁이 일어난 그런 상황에서 뭐 무섭죠. 그 일본의 세력이 올라가게 되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4번 이모군란의 결과로 체결된 협정의 내용을 조사한다. 이게 뭐 정답이 되겠고요. 5번 구백동화가 제일은행권으로 교환된 시기를 검색한다 하면은 화폐 정리 사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05년인데 이제 04년에 1차 한일 협약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 고문이 들어오게 되죠. 메가타하고 스티븐슨. 이 중에 이제 메가타와 관련된 화폐 정리 사업을 5번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스티븐슨은 1909년에 장인왕과 전명훈이 미국에서 총으로 쏴버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